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공업화 정책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차 계획은 그 자체의 내재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1차 계획의 핵심 개발 전략인 수입대책 공업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자 도입이 불가피하나 도입한 외자의 원리금 상환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박정희 정부의 성장 제일주의 정책 등은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였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제1차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의 수정은 매우 일찍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962년 6월 박정희 정부는 내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화개혁을 시행했지만 퇴장된 화폐가 적었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퇴장된 화폐의 산업자금화 구상은 좌절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입대책 공업화 정책의 핵심인 외자 도입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9월부터 제1차 계획의 수정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의 수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96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1단계 수정 작업은 최고회의와 행정부가 합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원 계획에 내포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 2월부터 진행된 제2단계 작업은 1단계의 실무 작업반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3차 년도, 즉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단계 작업은 1963년 8월에 완료되었으나 곧이어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새로 구성될 정부를 고려하여 발표는 1964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발표된 계획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입니다.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1단계 수정작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작업에서 실무작업반은 종합부문, 재정부문, 금융부문, 국제수지부문, 제1차 산업부문, 2차 산업부문과 같이 6개의 작업반이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종합부문, 2차 산업부문, 국제수지부문이 특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작업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문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투용자 사업은 확대하지 말고 그 밖의 사업도 가능한 한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축소 조정할 것. 두 번째,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은 적정 규모로 하고 안정 성장을 실현할 것. 세 번째, 민간 자본의 동원과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 네 번째, 강력한 수출 진흥책을 강구하여 최대한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수입을 억제할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차 산업부문에서는 첫 번째, 전반적으로 수요 추정이 잘못되었고 투자 재원의 조달이 어렵다는 점. 두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점. 세 번째, 원 계획의 자금 계획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국제수지 부문에서는 첫 번째, 미국의 무상 원조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원조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원리금 상환금이 크게 증가하여 외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외자 도입 사업의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네 번째, 국제시장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품목별 수출 역량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원 계획의 수출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표는 1964년 2월에 발표된 보완계획의 목표 성장률과 총 투자율을 원 계획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 계획과 보완 계획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목표 성장률이었습니다. 원 계획에서 상정한 목표 성장률은 매년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1차 년도의 목표 성장률은 5.7%였고 1964년에는 7.3%, 1966년에는 8.3%를 상정하여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목표 성장률은 7.1%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자원은 물론 해외 자원도 원활하게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목표 성장률은 의욕만 앞선 목표라는 주장이 미국은 물론 국내 산업계나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한 목표 성장률을 채택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 계획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목표 성장률을 5%로 하향 조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완계획의 1964년에서 1966년까지의 목표 성장률은 일률적으로 5%로 수정되었습니다. 물론 목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그에 따라 총 투자율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 계획에서는 계획 기간 동안 평균 투자율을 22.6%로 상정했지만 보완 계획에서는 17%로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이 결과 수입 대체 공업화를 위해 원 계획에 포함되었던 주요 투자 사업이 보완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전체적으로 투자 사업이 38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종합제철공장 건설 사업은 1차 계획의 대표적인 투자 사업이었는데 보완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더욱이 보완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 사업의 장려로 투자 계획의 중점이 이동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원 계획의 보완 계획으로의 수정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 정책의 전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 정책은 이전에 수입 대체 정책에서 수입 대체와 수출 주도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업화 정책의 전환은 박정희 정부 하에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점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출 주도 공업화 정책의 채택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수출이 중요한 정책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원조 정책이 변화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원조는 1950년대 한국 경제 수입 재원 중에서 73%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이 무상 원조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한국 정부는 원조를 대체할 수 있는 외환 공급원을 마련해야 했고 수출은 한국 경제가 자체적으로 외환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상공부가 1956년 말에 수립한 5개년 수출계획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수출 실적이 가장 높은 1953년의 수출액은 4천만 달러였고 그 이후에는 2천만 달러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순환적인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5개년 수출계획안의 1차 년도인 1957년의 수출 목표는 3,800만 달러였고 최종 연도인 1961년에 그것은 1억 200만 달러로 1957년에 비해 2.7배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28%로 상정한 매우 의욕적인 수출 계획안이었던 것입니다. 1960년에 완성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수출 계획안에서도 수출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1차 연도의 수출 목표는 3,800만 달러로 기준 연도인 1958년의 수출 실적 1,700만 달러의 2배를 상회하였고 최종 연도인 1962년의 수출 목표는 6,400만 달러로 1958년에 비해 3.8배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40%이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원조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자립경제를 기본 목표로 상정했던 박정희 정부 역시 수출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의 수출 계획을 보면 1차 연도의 수출 목표는 6,100만 달러였고 최종 연도에는 1억 1,800만 달러로 책정하여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률을 18%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수출 성장률을 높게 책정한 것과 이러한 목표를 어떤 제품의 수출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는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상공부에서 작성한 5개년 수출 계획안이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수출 계획에서는 공산품의 수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출 목표는 제1차 산업제품의 수출을 통해 달성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가령 5개년 수출 계획의 경우 제1차 산업제품의 수출 비중은 82%였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제1차 산업제품의 수출 비중은 88%였습니다. 이 표는 제1차 계획의 원계획과 보완계획의 수출 계획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원계획보다 보완계획의 수출 목표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1964년의 경우 원계획의 수출 목표는 8,400만 달러였는데 보완계획은 9,400만 달러였고 1966년의 경우 각각 1억 1,800만 달러와 1억 3,600만 달러였습니다. 사실 1962년에는 수출 실적이 계획을 하회하였지만 1963년부터 수출은 계획을 초과 달성하기 시작하였는데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1963년에는 이런 현실 변화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 1965년, 1966년 모두 보완계획의 수출 목표액이 원계획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둘째, 수출 상품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계획에서는 제1차 산업제품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2년 80%, 1964년 76%, 1966년 78%였고 공산품의 수출 비중은 각각 10%, 10%, 9%였습니다. 그러나 보완계획에서는 제1차 산업제품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공산품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4년에 공산품 수출 비중은 20%였고 1966년에는 32%로 원 계획에 비해 2배 내지 3배 이상 높게 책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완계획에서 공산품 수출을 높게 책정한 것은 1963년 이후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점에서 박정희 정부의 개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첫째, 공산품 수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산품 수출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통해 외환의 공급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더해 국내 시장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제조업의 성장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이런 인식은 수출 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진로라고 천명한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박정희 정부의 공업화 정책이 분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제1차 원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해도 박정희 정부는 기간산업은 물론 경공업에서도 수출보다는 수입 대체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업화 정책은 분화하기 시작하여 기간산업에서는 그대로 수입대체 정책을 추구했지만 경공업에서는 수출주도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1960년대 후반이 되면 기간산업에서도 수출주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정, 공업화 정책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1950년대 기획기구 경제기획원 전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